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2 소니 브이로그 챌린지에 도전하기 위한 브이로그 제작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이 챌린지에 도전하지 않으시더라도 브이로그를 제작하고 계신 유튜버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소소한 팁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브이로그 제작법에 사용할 카메라는 소니의 GV1과 GV-10입니다. 현재 카메라들 중에서 브이로그용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카메라죠. 컴팩트함과 예쁜 디자인, 좋은 성능으로 유튜브 브이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고 계세요. 저도 이번에 가족과 친구들과의 영상을 남기기 위해 GV-10을 한 대 구매했습니다. 그럼 감성필름과 함께하는 브이로그 제작 팁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최대한 많이 촬영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조그마한 사진관을 30년 넘게 운영해 오셨지만 저에게는 사진을 단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단 한 번 답을 해주셨을 뿐이죠. 많이 찍어. 그러면 한 장 정도는 좋은 게 나온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진들 속에서도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기획해서 촬영하고 영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기획력과 촬영 기술이 숙달되기 전까지는 스쳐가는 우연들 속에서 좋은 장면, 좋은 이야기, 그리고 감상들을 얻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카메라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촬영하세요. 각 잡고 하루 동안 촬영해야지 보다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꺼내서 촬영하는 것이 초반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건 무엇인가요? 촬영하기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라서? 카메라를 꺼내는 게 두려워서? 카메라를 꺼내는 것이 남들의 이목을 집중시킬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한다면 유튜브 브이로그는 영원히 할 수 없어요. GV1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카메라들과 비교해서 부담이 없죠. 작고 예쁜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촬영할 수가 있어요.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또한 이 카메라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구조적 버튼들이 적습니다. 켜고 촬영한다. 거기에 가장 잘 맞게 설계되어 있죠. 조금 더 멋진 장면을 위해서는 수동 모드를 익히셔야겠지만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아지면 오히려 또 영상을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까지는 자동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이상하게 정말 많이 촬영을 했는데 쓸만한 장면이 없죠.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각 이야기들이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비장의 무기, 바로 인서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간에 가셨을 때 인물만 촬영하지 마시고 그 공간에 존재하는 예쁘거나 감성적인 소품들을 촬영해두세요. 그리고 스토리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 때 그 장면을 한번 넣어보세요. 상황이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트를 적절하게 촬영해 두셨다면 자연스러운 연결과 더불어서 이야기의 주제도 더욱 명확해집니다. 인서트의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소로 이동하셨을 때 이렇게 저는 여기로 이동했습니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건물의 외부를 촬영해 두신 후에 내부 공간에서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시면 보다 영상이 스무스해지고 깔끔해져요. 내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장소를 어떤 곳으로 이동했다는 걸 보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보다 영상 문법적인 방법이에요. 90년대에서 2000년대의 드라마나 영화, 시트콤에서 이야기를 연결하는 방식이며 하나의 씬을 시작하는 기초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브이로그를 볼 때 영상미보다 얼마나 화면이 안정적인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쁜 영상과 멋진 구도라도 안정적이지 않은 영상은 너무 어지러워서 영상에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쁜 색감이나 화질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하면 좋지만 브이로그의 성격에 따라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화면을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돌리실 때 이렇게 팔로만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팔만 사용하시면 카메라가 보다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때로는 카메라가 수평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안정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몸에 겨드랑이를 딱 붙이시고 고정해 두신 후 팔이 아닌 몸을 축으로 회전을 시켜보세요.
보다 더 큰 중심축을 만들고 나서 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실 때 10초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카메라의 레코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과 다시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은 버튼을 누르는 힘으로 인해서 카메라가 움직여서 앞뒤로 1, 2초 정도씩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요. 겨우 5초 정도만 촬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부분은 채 2초가 되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움직이는 사람을 촬영하는 팁인데요. 걸어가는 사람을 촬영할 때 찍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속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사람을 쫓아 촬영할 때는 카메라로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촬영하는 것보다 먼저 가서 기다린다라는 느낌으로 움직여보세요.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미 너무 늦거나 화면이 너무 조급해 보이고 여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미리 움직인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가 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촬영 시에도 포커스는 카메라에다 맡겨두시고 카메라의 움직임 자체에만 집중하셔도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영상 제작을 처음 시작하시고 기초 촬영법들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분할 구도와 같은 기본 구도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좋은 구도를 위한 기초적인 촬영법들이 있지만 그 기본들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의 브이로그를 조금 더 독특하게 만드시려면 나만의 구도를 한두 개쯤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찌개를 끓일 때 약간의 라면 스프가 마법처럼 여러분들의 요리를 맛있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인물의 정면에서 아주 안정적인 구도로 수평과 수직을 맞춰 촬영을 했습니다. 구도가 참 안정적이죠. 이제 장소를 바꿔볼게요. 사이즈와 구도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답답해 보이고 재미가 없죠. 왜일까요? 그건 공간감의 차이 때문입니다. 초원님께서 거실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인물의 뒤쪽으로 집안의 내부가 보이도록 공간이 열려 있었어요. 사진과 영상 이미지는 평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사물들을 잘 위치시켜서 전경과 후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조금은 심심해 보이는 기본 구도라고 해도 우리가 느끼기에 보다 풍성해 보이고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럼 이렇게 뒤가 막혀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구도를 틀어보는 거예요. 구도를 틀 때도 방향만 바꿔보시는 게 아니라 높낮이도 바꿔가면서 뒷 배경에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안정성을 가져가시면서 독특함도 느껴지죠. 처음 팁으로 많이 찍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단순히 똑같은 장면을 여러 번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다양하게 찍어보시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최대한 같은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보시고 빛이 번지는 느낌이나 나의 얼굴에 어울리는 구도 등을 찾아내보세요. 영상을 만들 때 멋진 타이틀이나 자막을 넣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인터넷에서 이미지 소스를 찾아서 배경으로 활용하셔도 좋지만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거나 나의 영상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마음에 들더라도 저작권 문제도 있죠.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 배경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배경 흐림 효과와 필름의 질감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GV1은 배경 흐림을 쉽게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배경 흐림 효과가 적용됩니다. 수동으로도 이런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지만 버튼 하나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이렇게 이번 주제에 대한 소품을 사이드에 배치해 놓으시고 뒤에는 깨끗한 책상을 놓아두시고 배경 흐림을 하셔서 소품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뒷배경의 질감이 흐릿해지면서 여러가지 설명을 넣기에 좋은 화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인서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외부 공간을 먼저 촬영해 두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하나 추가로 편집의 팁이 있습니다. 사운드가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되는 방법인데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은 소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화면과 소리가 동시에 변하면 확 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외부 공간 장면이 끝나갈 때쯤에 내부 공간의 화면보다 사운드를 1, 2초 정도 먼저 넣어보세요. 그럼 아주 스무스하게 화면이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브이로그의 팁 중에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라는 이야기가 있죠. 영상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정지된 화면보다는 움직임을 통해서 더 많은 동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영상 내부에서만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영상의 프레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화면의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방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물체나 몸의 일부분도 좋습니다.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영상에 더욱 생명력을 넣어보세요. 여기에서도 소니의 멋진 AF 성능이 도움이 됩니다. 보통 내부에 포커스가 맞은 상황에서 외부 물체가 들어오면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니는 이런 경우에 들어오는 물체를 매우 잘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집중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브이로그 제작을 위한 몇 가지의 소소한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작은 팁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멋진 아이디어로 소니의 브이로그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시는데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